여러분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한 번만 따라해놓고 한 번만 설치해두면요, 여러분들의 앞으로 맥 인생이, 맥 라이프가 정말 편해질 건데요. 오늘 제가 단순히 이 어플은 이런 어플입니다, 소개하고 설명하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설치해보고 사용해보면서 일상 속에서 얼마나 편한 어플인지를 제가 실시간으로 증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맥북이 아닌 다른 걸로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눌러 놓으셨다가 나중에라도 꼭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인킴입니다. 오늘은 맥북 필수 어플 소개인데요. 말 그대로 필수 어플인 만큼 맥 입문자라든지 경력자 이런 분들을 떠나서 혹시라도 오늘 제가 소개하는 어플들이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따라해서 설치해 두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편해질 그런 어플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7개 중에 2가지 어플은 있으면 너무너무 편할 것 같은데 왜인지 모르게 맥 기본 환경에는 없는 어떤 새로운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어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2개의 어플은 이게 뭔가 내가 맥을 사용하면서 난 알고 싶은데 애플이 꽁꽁 숨겨놓은 그런 것들을 이제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어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3가지 어플은 진짜 딱 어떤 필수적인 기능만 하던 맥의 기본 프로그램들을 확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어플들로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어플은 폴더 허브라는 어플인데요. 이 어플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 폴더 허브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어플을 다운받아 주시고, 이 어플은 간단한 어플입니다. 유료 버전도 있는데요. 유료 버전으로 들어가면 이제 다양한 기능들, 예를 들어 지금 한 가지 폴더가 추가가 됐다면 여러 폴더를 추가할 수 있게 이렇게 확장성이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무료 앱만 소개시켜 드리고요. 지금 이 어플들을 다 무료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폴더 허브가 이렇게 실행 중인 것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 이 노치 부분에 커서를 갖다 대게 되면 이렇게 폴더가 쭉 뜨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 설정을 풀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랑 설정을 해볼게요. 방금 폴더 허브를 다운받으셨다면 이렇게 뜨셨을 텐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실 것 같은 폴더, 학생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어떤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 수업별로, 각 과목별로 모아놓는 폴더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관련한 제 어떤 스크립트라든지 영상 파일들, 디자인 파일들 이런 걸 모아놓는 폴더를 설정을 해놨는데요. 여기에서 오른쪽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콘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걸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유튜브니까 그와 어울리는 이런 카메라 이모티콘으로 설정을 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Click here to select folders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 왼쪽에 즐겨찾기 되어 있는 이 촬영본 어플을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렇게 돼서 Add 눌러주시면, 기존이었다면 이렇게 내려서 파인더를 클릭해서요, 이쪽에서 즐겨찾기 항목을 제가 해놨으니 망정이지 데스크탑에서 찾아야 되거나 이랬을 텐데, 지금 제가 폴더 허브에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바탕화면에서 바로 마우스만 갖다 대면 이렇게 빠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인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폴더들을 추가하고 싶다 이러면은 유료 버전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제 기억에 1년에 한 10,000원 정도 했는데, 저는 유료 버전을 정말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정말 많이 쓰는 한 폴더에 빠르게 접속하기 위함인데, 여기에 여러 폴더들을 추가를 해놓으면, 예전에는 이 어플이 무료로도 한 몇 개까지인가 추가가 돼서 저도 그렇게 썼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냥 파인더 클릭해가지고 내 폴더 목록을 쭉 보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그 한 폴더, 그거의 하위 프로그램들만 이렇게 쭉 볼 수 있게 설정을 해놓는 것이 저는 더 이 프로그램의 사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료 버전인데 한 개밖에 추가가 안 된다? 오히려 좋아.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추가해 두시고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 보고 다시 돌아오겠다 하면 이렇게 이전에 상위 폴더 이렇게 누르면 또 돌아올 수 있는 딱 이런 느낌의 폴더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어플, 폴더 허브였고요. 두 번째 어플은 졸트 오브 카페인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건 역시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졸트 오브 카페인 검색해 주시고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다운로드가 되셨으면 작업 표시줄에 이렇게, 이 어플은 어떤 거를 활성화시켜주는 어플이냐, 말 그대로 컴퓨터 화면을 잠깐 끄기 싫을 때, 그럴 때 활성화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영상을 렌더링 한다든지, 혹은 저희 뒤에 이렇게 배경 조명으로 틀어놨는데 제가 한 5분 정도 떠들었는데 저 배경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졸트 오브 카페인을 들어오셔서 스타트 졸트 for 몇 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1시간 정도 촬영을 한다. 렌더링이 완료되기까지의 예상 시간, 뭐 파일을 옮기기까지의 예상 완료 시간이 뭐 30분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45분 동안 해주시면 지금 이 상태 표시줄에 이 번개 모양이 새로 생겼죠. 그러면은 말 그대로 45분 내지는 1시간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시간 동안 디스플레이 화면이 꺼지지 않습니다. 잠자기 모드로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렇게 해주는 아주 간단하지만 의외로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어플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는 런캣이라는 어플인데요. 이건 역시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런캣 검색해서 런캣이라는 어플은 누군가에게는 어찌 보면 하등 쓸모없는 그런 어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처럼 테크에 관심이 있으시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기기에 관심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아주 필수적인 어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말 그대로 런캣을 실행시켜 주시면요. 이제 이 상태 표시줄에 아주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가 생겼습니다. 지금 굉장히 천천히 뛰고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이트룸이라든지 프리미어 프로라든지 뭐 파이널 컷 등등의 헤비한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하면 이 런캣의 고양이가 막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컴퓨터가 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달리는 고양이를 또 눌러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메모리 용량은 어느 정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CPU 용량은 어느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저장 용량은 지금 어느 정도 찼는지, 배터리 몇 %인지, 와이파이 네트워크 상태는 어떤지 이런 컴퓨터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들이 딱 나오고요. 이거를 매번 확인하기는 어려우니 그냥 상태 표시줄에 어느 정도 속도로 우리 고양이가 뛰고 있는지만 참고해도 아 지금 이런 정도 상태구나를 알 수 있는 아주 그런 유용한 또 눈이 많이 가는 그런 어플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어플은 칫시트라는 어플인데 이것도 아주 굉장한 어플입니다. 이 어플 같은 경우는 구글에 들어와서 다운받아 주셔야 되는데요. 칫시트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구글에서 이렇게 칫시트를 검색해 주셔서 맨 위에 이제 제가 하단에 링크도 첨부해 드릴게요. 귀찮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 참고해서 바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맥용 무료 다운로드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설정해 주실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설정으로 들어오셔서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입력 모니터링 설정이라고 있을 겁니다.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 입력 모니터링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칫시트가 혹시 꺼져 있으시다면 이거를 켜서 활성화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역시 똑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손쉬운 사용 들어오셔서요. 여기에서도 칫시트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어플은 어떤 어플이냐? 파인더를 틀어보면 이 왼쪽 상단에 지금 어떤 어플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가 뜨죠. 그렇게 되고 이 커맨드 버튼, 여기 보이시는 커맨드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어플, 이 프로그램의 단축키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쫙 뜨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떨 때 유용하냐?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래놓고서는 이 칫시트를 보면서 막 단축키를 외우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프로그램을 쭉 사용하다가 여러분들도 100% 그런 일이 생기실 거예요. 뭔가 어떤 행동을 내가 반복적으로 계속 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단축키가 있을 텐데 하고 칫시트를 들어가 보면 거의 100이면 100 그거에 할당되어 있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때 딱 그 단축키 하나만 배워서 정말 유용하게 쓰고 이러는 만큼 예를 들어서 막 노션을 제가 유튜브를 준비하는 이런 노션을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뭐 삶의 질이 올라가는 맥북 필수 어플 이러면서 제가 지금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준비할 때 좀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거든요. 나름의 멀티태스킹을 해보려고. 그러면은 이 탭 간에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가는 뭔가 단축키가 있을 것 같은데 원래는 마우스로 클릭을 했다면 이 단축키가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 상단에 노션이라고 떠 있죠. 그리고 칫시트는 제가 설치를 이미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커맨드를 꾹 눌러보면 단축키 페이지가 이렇게 떠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지금 찾고 싶어 하는 탭 간의 이동 어디에 있을까 쭉 찾아보시면 여기 있네요. 컨트롤 탭, 다음 탭 표시. 그러면 이제 이거 한 개만 저는 외우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이 이미 써왔던 기능이니까 이렇게 해서 쭉 작성을 하다가 안녕하세요 작성을 하다가 컨트롤 탭 누르면 바로 다음 걸로 탭이 이동됩니다. 이렇게 한 개만 배워놔도 정말 잘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뭔가 네이버에 검색하고 이럴 필요 없이 커맨드 키 하나 쭉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모든 단축키들이 뜨는 이런 아주 효자스러운 어플이고요. 자, 그 다음 어플은 이나플레이어라는 어플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나플레이어를 제외한 다른 어플들이 뭔가 이걸 쓰시면 편해요 뭐 이런 느낌이라면 이나플레이어는 그냥 정답처럼 거의 외우시면 되는 그런 건데 아주 필수적인 어플이죠. 저는 맥을 새로 설정할 때 거의 크롬이나 카카오톡 정도의 그런 순서로 이나플레이어를 설치해요. 이건 역시 온라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역시나 구글 들어와서
검색해서 다운받아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다운로드 링크는 하단에 첨부해 놨습니다. 역시 이거는 말 그대로 옛날에 무슨 곰 플레이어나 어떤 그냥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용하시기 전에 간단한 설정 하나 해두시면 편할 만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나에서 설정 눌러주시고요. 자, 화면 눌러주시고요. 아래 혹시 레티나 디스플레이에서 실제 해상도 사용이라는 설정이 체크 해제되어 있다면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내려와 보시면 이 좌우 키를 사용하여 동작, 이거는 이 방향키 커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위쪽에 이 펑션 키 쪽에 있는 이 좌우 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좌우 키를 사용하여 동작을 아마 많은 분들이 재생 속도로 기본 설정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거를 이전과 다음 파일로 바꿔주시면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말 그대로 뭐 동영상을 하나 아무거나 틀어보면 여러분 이제 방향키로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이전 영상, 다음 영상 뭐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간편하고 편리한 퀵타임 플레이어보다 훨씬 나아요. 그냥 이나 플레이어 설치해서 미디어 재생용 어플로는 사용하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만약에 불편한데 좀 쓰자 하고 퀵타임 플레이어를 쓰고 계셨다면 의외로 안 열리는 영상 파일들이나 안 열리는 미디어 파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건 역시 이나 플레이어에서는 100% 열린다고 할 수는 없지만 99.9% 다 열리기 때문에 저는 이나 플레이어를 더더욱 강력 추천드리겠고요. 그 다음 어플은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쇼트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쇼트라는 어플입니다. 이게 오늘 완전 킥일 수가 있는데 이건 역시 하단에 링크 참조해서 다운받아 주시면 되는데 구글에 숏 치고 R 눌러서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건 어떤 어플이냐? 말 그대로 스크린 캡처 어플이에요. 이 어플도 설치가 완료돼서 이렇게 키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쇼트라고 뜹니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설정해 주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일단 이거 따라와 보시고 이 기능을 어떻게 쓰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런치 앳 스타트업 이거 무조건 체크를 해주시고요. 설정으로 들어오셔서 핫키즈라고 들어와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보는 화면 이 풀스크린 스크린샷이랑 에어리아 스크린샷이 다른 걸로 설정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새로운 스크린샷 어플을 다운받았다고 기존에 사용하던 단축키가 바뀌어버리면 너무 헷갈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커맨드 쉬프트 4가 스크린샷 캡처, 제가 원하는 영역만 골라서 스크린샷을 캡처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었고요. 커맨드 쉬프트 숫자 5를 누르면 영상을 기록할 수 있는, 화면 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축키로 사용을 해왔고 그게 맥의 기본 단축 기능인데 그거를 쇼트 R로 바로 넘어오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컴퓨터 시스템 설정 들어오셔서요. 아래 쭉 내려서 키보드라고 되어 있는 걸 찾아서 들어와 주십시오. 키보드 단축키 클릭해서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쭉 목록들이 뜰 텐데 여기에 스크린샷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은 모든 게 다 체크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스크린샷 기록 및 옵션, 선택한 영역의 그림을 파일로 저장, 여기 지금 Shift 커맨드 숫자 4라고 돼 있죠? 이거 체크 해제, 그리고 역시나 화면 그림을 파일로 저장, Shift 커맨드 숫자 3이라고 되어 있는 건 역시 체크 해제. 이렇게 지금 제가 보는 화면 같이 3개를 체크 해제해 주시고 완료 눌러 주시고요. 이 설정은 끄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쇼트로 넘어오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화면에는 풀스크린 스크린샷이라든지 에어리아 스크린샷이 다른 단축키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끄시고 다시 이렇게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존의 맥의 기본 스크린샷 단축키와 똑같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새롭게 할당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맥 기본 어플과 쇼트 간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설정은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꺼주시고 그래도 상태 표시줄에 쇼트가 그대로 활성화가 돼 있죠. 이 어플을 어떻게 쓰시면 되냐? 이제 커맨드 쉬프트 숫자 4를 누르면 똑같이 이렇게 캡처가 되잖아요. 지금은 쇼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캡처를 하고 나면 이렇게 이런 화면이 뜹니다. 크게 보는 화면이 원래 제 마우스에 이걸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쇼트 어플에서는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치시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꾹 눌러서 야 이거 확대 어떻게 해 하고 쭉 보니까 줌인, 커맨드 플러스 버튼이네요. 오케이, 커맨드 플러스 이런 식으로 치시트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쇼트로 넘어와서 여기서 이 어플이 왜 편하냐? 예를 들어 제가 보통 뭔가를 캡처할 때는 다시 확인하고 싶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저장을 해놓고 추후에 확인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게 쇼트에서 이 렉탱글이라고 하는 이거.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이걸 보낼 건데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렉탱글을 눌러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이째로 저장하시면 강조가 되어 있는 스크린샷으로 저장해서 누군가에게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를 모자이크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은 블러 앤 이레이즈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가지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내가 모자이크 처리를 하겠다. 이 부분을
그럼 이렇게 바로 모자이크 처리가 되고요. 왼쪽 상단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스크린샷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도 스크린샷은 무조건 이 설정 따라하셔서 쇼트라는 이 어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좋은 기능을 가진 어플이 무료라서 사용하지 않을 이유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메뉴바 X라는 어플인데요. 이 어플 같은 경우는 다시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메뉴바 X라고 검색하셔서 다운받아 주시면 되고요. 이 어플은 어떤 어플이냐? 역시나 이렇게 우측 상단 상태 표시줄에 메뉴바 X라는 어플이 뜹니다. 이 어플은 진짜 이렇게 조그맣게 휴대폰처럼 뭔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에요. 저는 요즘 챗GPT도 많이 쓰고 혹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PC 화면으로 볼 때 좀 불편하게 돼 있잖아요.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메뉴바 X를 해놓으면 가끔 가다가 이런 어플들은 인스타그램 같은 어플들 예를 들어 이런 어플들은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뭘 작업하시든 간에 잠깐 확인하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다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 어플은 뭐 대단한 기능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홈으로 가보면 여러 가지 어플들 다 지원하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페이스북, 메신저, 위챗, 라인, 왓츠앱,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뮤직 뭐 등등 지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가끔 한 번씩 손이 가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추천으로 넣어봤고요. 어쨌든 오늘은 7가지 어플 좀 짧고 굵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막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려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들 보신 7가지 어플들 중에 원하는 거 모두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좋은데 오늘 소개 같은 경우는 조금 뭐랄까 범용적으로 준비해봤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맥을 사용하시는 목적이 뭐 학생분들이라서 내가 뭔가를 학업용으로 쓰시든 혹은 뭐 작업용으로 쓰시든 아니면 진짜 이걸로 프로페셔널로 뭔가 업무하시는데 쓰시든 거의 모든 분들에게 이 어플이 있으면 편안할 만한 편리할 만한 그런 어플들로만 오늘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나중에는 조금 공부할 것이 많아지고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더라도 한 어플을 어떻게 하면 120%, 130%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영상들도 제가 만들어서 들고 올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다음번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